전자전은 이제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전자기 스펙트럼 또는 지향성 에너지 무기 등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뭐 무력화시키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전자전이라고 이제 우리가 통칭해서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스펙트럼을 이제 무력화하면서 방해하고 파괴하는 거, 딱 그런 활동들 전체를 다 말해요. 정의는 그렇게 간단히 하지만 실제로 적용은 정말 넓은 거라 보시면 돼요. 실제로 전자전은 그냥 모든 게 다 전자전이에요. 요즘에 재래식 무기 같은 경우는 사실 전자 공격이 일어난다 그래서 내 소총이 나가지 않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지금은 안 걸려 있는 무기가 없는 거예요. 최신 무기들은 특히나 다 전자회로가 들어가 있고 모든 그런 지휘 통제 시스템도 다 이 전자전에 물려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는 위성까지 이제 나오니까 GPS 신호를 받아가지고 쭉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는데 갑자기 목표물이 사라져 버려요. 목표물을 따라서 가게 돼 있었는데 방해 전파가 와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야 되지? 해가지고 미사일이 그냥 바닥으로 추락해버리거나 딴 데로 가버리거나 다른 목표를 타격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걸 이제 기본적으로 전자전이라고 하죠. 전자전은 교리적으로는 정확히 나눠져 있어요. EA, ES, EP. EA는 전자 공격이라고 하고, ES는 전자전 지원, EP는 전자 보호. 전자 공격은 하드킬이랑 소프트킬로 이제 나눠지는데, 전자 공격 자체가 크게는 무기를 써가지고 진짜 물리적 무기로 적의 전자전 장비들을 파괴하는 형태, 또는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무력화나 또 약화시키거나 방해하는 정도, 그런 식으로 이제 대응하게 되는 건데, 그게 EA 전자 공격이라고 하는 거고, ES 전자전 지원은 전자전과 관련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분석하고 위협이 되는 것들을 이제 가려내는 거, 이런 게 이제 ES. 그다음에 EP는 프로텍션인데, 전 지원에 의해서 수집되는 정보를 이제 우리가 노출 안 시키는 거, 아군의 인원이나 시설, 뭐 장비 등이 파괴될 것 같을 때는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요. 그걸 통제해야 되고 보호하고 하는 거를 이제 전자 보호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프라울러나 그라울러 같은 전자기전은 말 그대로 전자기전을 위해, 그게 주 임무인 거죠. 어떤 또 보호받아야 될 우리의 그 항공기를 에스코트 하는 거, 그거의 생존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 뜨는 거죠. 내 자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셀프 스크리닝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에스코트 제밍하거나 제머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스탠드인 가까이 근접해서 적의 전자전 공격으로부터 아군의 그런 무기 체계들을 보호한다고 보시면 돼요. 항공에서. 함정으로 가면은, 함정은 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ES 장비를 이제 다 안에 탑재하는 거죠. 최신 전투함들은 이제 그러한 전자전 장비들을 이제 탑재하고 있는 거고, 그 전자전 장비가 적기가 출현하거나 적의 어떤 함선들이 오고 거기서 또 대함 미사일들이 발사되고 또 유도탄들이 발사되면 미리 먼저 찾고, 그 찾은 거가 이제 ES. 그리고 나서 그 찾은 거를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EA를 공격을 해야죠. 그래서 적의 유도 그거를 제밍을 일으켜가지고 뭐 GPS 제밍이면 어떤 거든지 해가지고 그걸 떨어뜨리거나 우리가 맞지 않게끔. 육군도 전자전 장비가 당연히 있겠죠. 스트라이커 장갑차에다가 전자전 장비를 탑재해가지고 기동성 있게 움직이거든요. 우리나라가 TLQ-200K 쓰거든요. 궤도형이랑 차륜형 이렇게 해서 우리도 운영하는데, ES 하는 거는 이제 탐지하고, 또 EA는 또 우리도 제밍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있어요. 안 끼는 데가 없는 거죠. 이건 AI는 다 끼고요. 전자전에도 AI가 진짜 이제 핵심이 될 거예요. AI가 좋은 점은 뭐냐? 사실 신호 주파수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한 내용들을 분석한 걸 가지고 대응 체계까지 결정해 주는 거. AI가 대신해 줌으로써 시간 단축, 그다음에 정확성을 높여 주는 거, 또 인간이 마지막에 상호 검증만 또 해주면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고, 사람이 부족한 시대에 그런 부분들이 다 좋아지는 거,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상공에서 만약에 EMP탄이 터지면은 모든 게 마비가 돼 버리는 거죠. 우리의 모든 무기 체계라든지 우리가 실생활에 쓰고 있는 사람들도, 일반 사람들도 쓸 수 있는 그 전자기기도 다 무력화되는 거죠. 그 EMP 공격도 두 개로 나눠지는 게 핵 EMP가 있고
비핵 EMP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핵 EMP는 안 되고 우리는 핵 보유국이 아니니까 대신 비핵 EMP 탄을 사실 개발하고 있죠. 극도로 비밀이니까 뭐 잘 얘기는 안 되고 있지만 100m 반경에 있는 모든 전자기기들을 무력화시키는 EMP 탄 개발에 성공했다고 기사가 나와요. 지금은 이제 그 이유니까 뭐 많이 발전됐을 거예요. 전자전에 있어서 뭐 미국만한 국가는 없고요. 강대국들이 이제 잘하는 게 그런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주파수가 발생됐을 때 그 주파수가 주체가 누구냐, 발사한 주체, 그리고 어떤 장비를 했고 어떤 기술을 썼는지 등등등이 사실은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딱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느 방향에서 어느 정도의 주파수가 왔고 어떤 재민 기술이라든지 등등등 왔어요. 아, 이거는 북한, 이거는 뭐 A 국가, B 국가가 이거는 했다라고 딱 해서 빨리빨리 찾아내는 거죠. 그런 데이터가 없으면은 그 자료를 이제 수집하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리는 거죠. 우리나라 전자전 기술 자체는 추격국이 아닐까. 이제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우리도 이제 가고 있어서 레이더 기술 자체도 우리가 지금 이제 많이 좋아졌죠. 이제 A사 레이더도 우리가 독자 개발을 하고 있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전자전 체계상에서 다양한 것들을 지금 이제 우리가 자체 개발해 가지고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 개발한 게 좋은 점은 뭐냐?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자전기를 이걸로 KF21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알려진 제일 재미있는 사실은 F-22 그 5세대 전투기, 전 세계 최강 전투기라고 하죠. 시뮬레이션 전투해가지고 서로 간에 했는데 그라울러한테 잡혔다는 안타까운 일이 있는 거죠. 스텔스기는 사실 못 봐야지 최강인데 이거 얘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역전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거죠.